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100% 실무 가능한 걸로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로드맵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뭐 삼국지 등장인물 세 개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챗 GPT는 뭐 창의적인 책사, 제미나이는 정보통 군사, 클로드는 신중한 뭐 현명한 왕, 이렇게 좀 지칭을 해봤고, 얘들의 뭐 강점과 약점, 성능 비교를 좀 해봤고요. 전략적 활용법으로 해서 상황에 맞는 AI는 어떤 것인가, 뭐 업무에 어떤 게 좀 맞는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 다, 혹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사용을 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접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얘는 뭐 헌법 AI라는 뭐 철학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답변이 좀 나오고 겸손하고 논리성 있고 중립성 있고 요거는 써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의 말투를 대체로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합니다. 뭐 첫째로, 둘째로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보시면 뭐 GPT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예술가, 자,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는 뭐 굉장히 표현이 다채로워요. 다채롭고, 뭐 친근감 있고, 그러한 느낌 있고, 그래서 얘의 말투는, 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뭐 이런 건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말투 진짜 하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고, 써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정보통 기자로 좀 지칭을 해봤는데, 성격은 이렇죠. 빠른 정보, 현실성, 효율성,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말투를 좀 보면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트렌드는 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GPT의 장점과 이러한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것 보시고, 그다음에 활용 점수는 창의적 작업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뭘 하다가 아이디어 얻을 때는 GPT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데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또 장점을 보면은, 자, 실시간 정보 접근, 구글 생태계, 얘는 뭐 기반 자체가 구글이니까 많은 데이터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잘 나온다고 하고 단점 역시에도 뭐 깊이 있는 분석이라던가 구글 의존성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얘는 실시간 정보 얻을 때는 제미나이가 좀 좋다고 하고 SNS 콘텐츠나 뭐 데이터 분석에 한 이 정도 점수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클로드 같은 경우에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윤리 얘들은 뭐 그런 걸 좀 중요시 하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긴 텍스트 처리가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써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설명드린 거를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써보세요. 지난주 뭐 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용을 해보시고 다음에 하실 뭐 안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무리 다들 좋은 강의라 해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저는 다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자, 이거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좀 약간 소송할 일이 있어서 지금 클로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뭐 그런 걸 할 일이 있다면 꼭 클로드 한번 써 보셔라. 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별로는 뭐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에는 클로드가 좀 논리적 구조나 신뢰성, 긴 텍스트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마케팅 카피 같은 경우는 챗 GPT 얘가 창의성이 좀 좋다 보니 아무래도 GPT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뭐 SNS 콘텐츠는 제미나이, 급한 업무 해결은 뭐 GPT나 제미나이. 상황에 맞게, 본인에 맞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조합해서 쓰니까 여러분들도 조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늦기 시작하니까 지금 제가 말이 빨랐는데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안 보이나? 잘 보입니다. 아, 네. 잘 보여요. 네. 네. 하시고, 자, GPT 먼저 가장 친숙한 GPT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GPT 쓰시다 보면은 왜 어떤 거는 답변이 나한테 좀 맞고, 어떤 건 엉뚱한 답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 차이를 만드는 거는 좀 결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맞춤 설정 들어가서 이 설정을 먼저 하고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 화면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서 보면은 자, 설정 누르고 요거 많이들 안 맞추시는데 요거 좀 저는 꼭 맞추고 쓰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개인 맞춤 설정 들어가서 맞춤이 있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맞춤의 경우는 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는지를 입력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적어봤고, 내 목표 의도는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뭐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 답변 스타일은 배경 설명까지 포함된 답변을 주고 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정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 주고 출처 밝히고 사공사 에러 뜨지 않도록 하고 생각의 단계는 뭐 실로 싱크로 해라. 질문이 모호하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출처가 없는 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말고 거짓 정보도 제공하지 마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라고 했고, 뭐, 컴퓨터와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AI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랑 티칭으로 해서 나를 이해시키고 모든 주제를 반드시 부동산으로는 하지 말고 맥락이 부동산일 경우에만 주제를 주고 모든 답변은 한국어로 해라. 고 저는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좀 맞추면 될 것 같고, 여기 메모리 기능은 그동안의 챗 GPT 여기 제 대화창에서 말했던 것을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하고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음에 나랑 대답을 할 때 기억을 해뒀다가 그걸 다음에 참고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놓고 써요. 왜냐면 예전에 답변했던 것을 이번에 다른 맥락인데도 자꾸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아예 꺼놓고 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뭐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맞춤 설정해 놓고 쓰셔라. 이런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대화창 아래 보시면, 자, 대화창에 보면 도구 보이거든요. 여기서 글쓰기 또는 코딩을 누르면 캔버스 기능이 나와요. 이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고 나면 본문의 내용이 나왔을 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해서 요걸 다시 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GTX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그러면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궁금했다라고 하면 복사해서 다시 물어보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다 나오면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아이고야. 자, 하셔서 여기 요 보이시죠? 요거 말풍선 같은 거. 요거를 누르고 여기 아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요약 하면 여기서 바로 이 부분만 고쳐주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해소해서 좀 편해서 제가 요 기능도 캔버스 기능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또 자, 연필 모양 보이거든요. 연필 모양을 눌러보면 이 본문의 내용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길게 하던가 짧게 하던가 이렇게 짧게도 요약을 할 수 있고 길게도 늘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독해 수준도 좀 만들 수 있거든요. 독해 수준은 뭐 초등학생은 없네요. 하여간 이렇게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대학원생 글의 독해 수준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요건 이모지 추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모지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오늘 참 속색이네요, 얘가.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런 이모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알고 계시면은 내가 맞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자, 캔버스 기능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다시 나가서 새로운 내용을 할 때는 새 채팅을 항상 눌러 주시고 보시면 여기 이번에는 이제 프로젝트 요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줄넘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쓰세요. 프로젝트 한 달 줄넘기 이런 식으로 쓰고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거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학교 강의안들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 뭐 부동산 학과 강의 자료라고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리츠와 펀드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보시면 자, 이거 강의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여기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리츠와 펀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새로운 채팅을 시작해도 이 AI가 모든 자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때마다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노트북 LM하고 조금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장기 프로젝트나 팀 단위 작업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GPT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왼쪽에 그 흰 바둑돌 4개 보이잖아요. 요거 GPT. 요거를 눌러보면 개념부터 뭐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GPT는 그냥 뭐 글 쓰는 똑똑한 컴퓨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챗 GPT는 아까 그 GPT의 채팅 기능이 접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T에 가서 보시면 자, 유용한 GPT들도 있어요. 뭐 캔바라던가 그다음에 GPT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성격 실험이라던가 뭐 데이터 분석과 창의적 글쓰기 코치, 그다음에 뭐 협상가라던가 뭐 이런 코스믹 드림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대화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뭐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뭐 내가 그대로 써도 되고 하니까 이 기능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보면은 남이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나만의 GPT도 좀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창에서 우측 상단에 여기 만들기 버튼 있잖아요. 만들기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제가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 사진 뭐 입력할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진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GPT 이름, 뭐 한 달 줄넘기 프로젝트를 하시던 아니면 아까 추국장님 만든 뭐 사주팔자 뭐 아니면 그 사주풀이 그런 걸 만드시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파일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라고 하면 이 파일 업로드를 해서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GPT에서 챗GPT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의외로 이 AI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프롬프트가 그냥 어려운 거지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기능을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자, 두 번째는 그 제미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구글이 왜 최근 그 아이오 발표 통해서 AI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좀 신기능들을 선보였었거든요. 네, 특히 그 제미나이 최신 기능들은 지금 무료로 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끝나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GPT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베어3라던가 시각화 슬라이드 자동 생성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기능 물론 다른 앱들에도 있지만 그 제미나이는 이번에 하나에 모아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건데 그걸 하기 이전에 대답 재확인 기능이랑 워크스페이스 연동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 재확인 기능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창에서 대화창에서
뭐라고 써볼까요? 제3기 신도시 규모는 써볼까요? 썼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뭐, 대략 나오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가 좀 더 자세하게 쓰지만, 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들의,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고 출처도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아래쪽에, 본문의 내용 아래쪽에 점 3개 있는 여기서 대답지 확인을 눌러 보시면 출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되거든요. 자,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색깔이 바뀌면서 여기 아래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가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중앙일보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가지고 왔고, 자, 이런 것도 가지고 왔죠. 이게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같은데 맞네요. 자, 얘 같은 경우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직접, 아이고, 잠깐만요. 화면이 없어졌네. 직접 가져와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도의 팩트 체크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뭐, 개인 블로그가 출처다 이러면은 반드시 그 팩트 체크 하시고, 국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굳이 팩트 체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대답 재확인 반드시 사용을 하셔라.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에서는 그 워크스페이스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구글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구글의 다른 서비스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에서 왼쪽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 자, 왼쪽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 및 도움말을 클릭을 해서 보면 앱, 앱 누르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꼭 읽어보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은 저는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모두 다 활성화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꺼져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 모두 다 활성화를 한 다음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될 거니까 새 채팅을 누를게요. 여기서 골뱅이 버튼을 누르고, 자, 골뱅이 버튼을 누르고 보면은 아까 제가 다 연동시켜 놓은 것들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좀 해볼까요? 캘린더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번 주, 아이고, 이번 주 일정 보여줘. 라고 하면 저의 이제 이번 주 일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정하면은 바로 내 휴대폰에 있는 휴대폰으로 넘어가서 자동으로도 거기서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뭐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27, 28, 29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저의 구글 캘린더가 나와요. 구글 캘린더가 나오면 아까 제가 그 27일 이렇게 해놓고 서울역에서 이제 저희 일행들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서울역을 표시를 해놓으니까 지도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로도 보여지니까 이 기능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뭐 필요 없으면 당연히 안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골뱅이를 눌러서 그 외에 내가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지난달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달라. 뭐 유튜브를 요약을 해달라라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제미나이에 있는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해 보시고 이 유튜브 영상 요약은 굳이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그 유튜브 링크를 갖다 넣고 영상의 내역을 뭐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쓰면 그 영상의 내용을 모두 텍스트화 시키거든요. 이 기능은 그 릴리스 AI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꼭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 핵심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딥 리서치에 있는 그 시각화 슬라이드 자동화라던가 베어3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팟캐스트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새 창 다시 띄우시고 대화창 아래 보면은 딥 리서치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질문을 좀 뭘 해볼까요? 요즘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얼마 전에 구글하고 젤문하고 메타랑 레이벤하고 뭐 협력 들어갔다는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안경 그 개발로 협력 관계인, 아이고, 인 구글과 젠몬스터, 그다음에 메타가 저기죠. 그 페이스북 레이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딥 리서치를 통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딥 리서치 기능은 저기죠. 그냥 단순한 정보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수준을 넘어서 웹상에 있는 정보를 리서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답을 주죠. 구글하고 전문 간의 스마트 안경 개발 협력 관계의 성격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자, 메타랑 레이벤 간에 뭐 요런 것도 조사를 하고, 각 기능들과 특징, 뭐 시장 반응 등을 분석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구 시작을 눌러 보시면 자, 얘가 웹서치를 합니다. 웹서치를 해서 그냥 뭐 단순한 뭐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 3사에 있는 그 내용이라던가 해외 뉴스에 뭐 뉴스에 있는 뭐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다 끌고 들어와서 만들어주죠. 자, 메타에 있는 그 내용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메타거든요. 메타에 있는 내용 이것도 갖고 와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 세 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아까는 스마트 안경으로 질문을 했다면 자, GPT, 제미나이, 클로드 비교 분석해주고 특성, 장점, 단점도 추가해서 비교해주고 각 3사에 최근 발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달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아까 연구 시작. 제가 눌러놓고 지금 만들어 놓은 화면으로 왔잖아요. 연구 시작을 눌러서 보면 얘가 이렇게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나오거든요. 자료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각 3사에서 보도한 자료들이나 뭐 해외 언론,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좀 약간 신뢰가 갈 만한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얘가 이렇게 만들었죠. 내용들을 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출처는 이러하다는 것.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자, GPT 모델, 특히 GPT 4.1 시리즈는 추론, 코딩, 대화 유창성에서 다재다능한 균형을 제공하고 제미니는 구글 생태계에 깊이 통합돼서 다중모델 이해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아까 제가 클로드 헌법적 AI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헌법적 AI 워크를 기반을 구축을 한 클로드는 복잡한 추론, 고급 코딩, 장문 컨텍스트에서 우선 성능을 보이며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뭐 이런 뭐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 쓰시면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분석 그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딥 리서치에서 이 기능은 자, 이렇게 나오면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웹페이지도 만들어지고 인포그래픽도 만들고 이 보고서를 내용으로 퀴즈도 만들고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해서 그 팟캐스트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 만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역시 시간 좀 오래 걸려요.
만드는 동안 아까 해놓은 게 나왔나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스마트 안경 나왔네요. 아까 제가 연구 시작 눌러놓고 왔잖아요. 자, 이렇게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한 구글과 메타 전략의 뭐 협력 관계 분석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한 것들을 이러한 정보, 이러한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능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비교 분석표가 나왔잖아요. 비교 이제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자, 이렇게 나오죠. 보셨죠?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을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강점과 약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클로드 그 자료보다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해서 그거는 그냥 큰 틀만 만드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오픈 AI의 GPT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자, 창의적 텍스트 되게 반복돼서 계속 나올 거예요. 빠른 혁신 주기, 뭐 이렇게 접근성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주요 단점, 뭐 환각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제미니 같은 경우도 그 탁월한 뭐 다중모달 이해, 구글 생태계다. 뭐 단점은 환각 현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상세 분석을 가서 보면은 핵심 특성은 뭐 다중모달리티, 제미나이, 클로드 이러한 기능이 있고 뭐 성능 벤치마킹을 보면은 코딩 능력이 GPT가 좀 낮아요. 보면 4.1, 아니 54.6이 나오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까지 나오네요, 코딩이. 그다음에 그 클로드 같은 경우 93.7. 코딩에서는 GPT가 뭐 좀 현저하게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자, 추론 능력 가서 보면은 그 GPT가 좀 낮죠, 38.3.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100%, 클로드가 95%. 비전 능력에 있어서도 뭐 GPT 같은 경우 74.8,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84, 벤치마크 점수도 80. 현재는 뭐 전반적으로 그 종합을 해보면 좀 재미나이가 앞서가고 있죠. 자, 뭐 사용 사례 추천으로는 기술 지원이나 IT에는 GPT가 좀 매우 적합한 거 하다고 하고 마케팅이나 콘텐츠에서는 재미나이가 좀 탁월한 성능이 있고 법률 HR 운영에서는 클로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AI의 기능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놓은 것이 있고 최신 동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타임라인 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를 리서치해서 뭐 굉장히 그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은 자, 아까 여기 보고서 최초에 나왔던 이 보고서에서 들어가면 여기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은 약간 좀 단순화한 거거든요. 단순화했고 퀴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도 나오고 오버뷰 나온 거 요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인포그래픽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죠. 역시 이거는 그 복잡한 내용을 좀 명확하고 매력적인 내러티브로 좀 풀어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계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컨텍스트 기억력의 한계는 GPT는 뭐 토큰이 12만 8천 개, 클로드는 20만 개, 그다음에 클로드의 요거는 뭐 이게 뭐죠? 100만 개 정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그 딥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거 되게 공부 많이 되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저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꼭 써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아까 퀴즈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퀴즈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신문항에 나왔어요. 이렇게 10개 문항을 만들어
좋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이렇게. 쉬운 걸로. 7번 문제 풀어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GPT, 제미나이, 클로드 세 모델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A. 비꼬는 말이나 문화적 뉘앙스와 같은 미묘한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능력 부족. B. 코드를 생성하거나 디버깅하지 못하는 문제. C. 수학적 추론 및 계산 능력의 부재. D.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한번 채팅창에 써 보시겠어요? 답변 뭔지? 1번. 역시. 다른 분들은? 자, 답변 볼게요. 1번. 맞아요. 정답입니다. 보고서는 세 모델 모두 감성 지능이 부족하고 비꼬는 말, 관용구, 미묘한 사회적 신호 등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뭐 공통점을 한계로 지적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맞추면서 내가 그 내용을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만드느라고 아직 뭐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뭐 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 이제 끝나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퀴즈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오디오 그 오버뷰라고 해서, 다른 뭐, 이게 그 노트북 LM에도 있었죠? 그 팟캐스트 기능. 이게 여기에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갑자기 틀면 스피커가 확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리를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보내주신 자료들에 나온 AI 거대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GPT, 제미니, 클로드,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얼핏 보면 뭐 다 비슷하게 글 쓰고 대답하는 AI 같기도 한데, 그럼 첫 번째 자료에서 강조된 GPT 특징부터. 같은데 지메일이나 닥스 같은 구글 생태계 있잖아요. 그거랑 통합되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기업 환경에서 특히 주목받는지 알 수 있죠.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안전성 설계 단계부터 아주 깊게 고민했다는 거군요. 흥미롭 자, 이 기능은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금 해본 딥 리서치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노트북 LM에도 기능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만들기에서 이러한 지금 뭐 웹페이지라던가 뭐 퀴즈라던가 이런 팟캐스트 기능 같은 거 한번 꼭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그 저기죠. 어, 음성으로 이제 만든 내용을 좀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콘텐츠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죠. 이미 이렇게 콘텐츠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몰랐던 분들은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콘텐츠로 만드는 걸로 전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은 뭐 다 소개를 해 드렸고, 다음은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거,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채팅창 다시 가서 여기 대화창에 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동영상 만들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베어 3 모델로 생성 이거거든요. 요거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거 영상 다 써서 이따 시간 요거 지나야지 좀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AI가 영상 전체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재 GPT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 제미나이만의 강력한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일단 무료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아마 이쪽이 있던가 이쪽이 있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료로 좀 전환해놨기 때문에 프로로 보이는데 이거 한 달 무료 사용 가능하니까 써보시고 돈 나오기 전에 해지하시면 비용 발생 안 되니까 오늘 꼭 한번 써보세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로 버전에 들어와도 아니, 사용 방법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기 채팅창 들어가서 동영상 누르고 뭐 만들고 싶은 거 를 입력을 하세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밥값을 내기 싫은 지네가 신발끈을 천천히 묶으면서 뭐 밥값은 뭐 김 부장이 내야 해라고 말한다. 라는 장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간단한 영상을 보면은, 자, 프롬프트 이게 다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행복한 돼지 가족 했더니, 여기만 봐도 되게 예쁘죠? 8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단 한 줄만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베오3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조금 길게 줘봤어요. 뭐 많이 길진 않지만, 한국인 농부가 양계장에서 달걀을 한 바구니 들고 와서 귀여운 고양이랑 계란 후라이 해 먹는 장면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이 어디 농부예요, 얘가. 아주.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국인 농부가 일하면서 아리랑 부르라고 제가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을 어떻게 부를지 궁금해서 해봤더니, 자,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이 프롬프트 한 줄 친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나왔다. 그래서, 한국인 아이돌 김연자 아모르 파티도 한번 불러달라고 했더니, 요상한 걸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한 줄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뭐 적극 활용해서 써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이게 나도 진화가 되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보고 하나만 더 볼게요. 조금 이거는 프롬프트가 긴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제가 GPT에서 나만의 GPT 만들기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이미지 프롬프트 GPT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글로 썼더니 걔가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프롬프트가 기나 짧으나 제가 해보니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도 뭐 잘 나오기도 하지만 뭐 짧아도 좀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그 사이버 펑크 캐릭터가 밤에 네온 불빛이 가득한 미래 도시에 뭐 서 있고 뭐 고층 빌딩과 뭐 빛나는 홀로그램 뭐 비도 내리고 뭐 이러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여기 바닥에 보면 물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했거든요. 자, 이런 거 뭐 비가 오는 거라던가 뭐 표현은 잘했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 이게 행복한 돼지 가족 한 줄 프롬프트로도 잘 나왔는데 여기서도 한 줄 프롬프트인데 뭐 비교적 잘 나왔어요. Come on, little friend. I won't hurt you. Just want to see you up close. Come on now, little friend.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신석기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 얘기를 하라고 썼잖아요. 얘기.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는 하긴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 그래서 아까 그 농부가 아리랑 부르는 거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줘봐야겠다. 명확하게 줘봐야겠다 생각해서 아리랑을 부르라고 했더니 그렇게 부른 거지요.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요 딥 리서치에 있는 딥 리서치란다 그 제미나이의 베오 3 영상에 대해서까지 제미나이를 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말씀드린 것들 뭐 아이고 정신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다 보면은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니까 꼭 써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챗 GPT에서는 그 GPT 만들기가 있는데 제미나이에서도 잼 만들기 요거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많이 남았나요?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는 클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드는
요 클로드는 그 오픈 AI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픽은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엔트로픽인데 엔트로픽은 그 헌법적 AI를 만들자라는 미션에서 시작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고 사람을 해하지 않고 신뢰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글이 좀 약간 논리적인 구조라던가 뭐 신뢰성, 긴 텍스트 처리에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글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 긴 텍스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서 제가 그 긴 문서를 좀 한번 시연해 드릴 건데 그 논문이 대체로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미성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페이지 수는 135페이지가 되고요. 뭐 논문 보통 다 그렇긴 하죠. 135페이지가 되고 그 줄이 4천 몇 줄이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긴 프롬프트나 문서는 응답하는데 몇 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자, 얘는 이미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양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줄이 4,586줄이었어요. 135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A4지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고 명령을 줘 볼게요. 그러면 얘가, 오늘은 좀 느리네요. 자, 이렇게 한 줄로 A4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박사님이 아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냥 한 장으로 할게요. 자, 이 의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면 클로드는 PDF를 전부 감당할 수 있는 롱텍스트 처리 능력이 이제 우수하고 슈퍼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논문을 이렇게 한 장으로도 요약을 하고 이거를 한 줄로도 좀 요약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요약도 해줍니다. 결국은 이게 이 김미선 박사님의 논문은 그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닥 권리금이 가장 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좀 읽어보다가 아이고 너무 많아서 좀 포기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어 뭐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긴 PDF나 문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슈퍼 기억 능력이 없으면 이런 능력을 좀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 문서를 하실 때는 클로드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셔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클로드에서 좀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릴 것은, 자, 새 창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기서 그 대화창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자, 스크린샷 캡처하기 요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뭔가 기사를 보고 있다고 쳤을 때 홍사뉴스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내가 이제 막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안 읽고 이럴 때 이 화면을 띄워놓고 뭐 시간이 없어 이 화면을 못 읽겠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클로드 창 그대로 아이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클로드 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샷 캡처하기를 그대로 누르시면 아까 그 뉴스 화면이 그대로 캡처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요 화면을 누르고 첨부한 파일 요약 정리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린샷만 그대로 해갖고 얘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한테도 저는 이제 그 정확한 게 나한테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해라고 값을 줬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기사 제목 불러야 되죠?
제공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스크린샷 기능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제가 원래 1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죠. 아까 뭐 그 앞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냥 좀 더 빨리 했어요. 후다다다닥 좀 생략도 했어요, 사실. 생략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 간단하잖아요. 이미 써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한번 꼭 써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문이니까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렸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그, 챗 GPT는 대화 내용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기밀 정보라던가 고객 개인 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은 좀 절대로 입력을 하지 마시고, 뭐, 반면에 뭐, 제미나이와 클러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가능한 한 쓰지 마시고,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100% 신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숫자나 통계, 법적 정보 같은 거는 반드시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미나이의 그 제가 대답 재확인이라던가 그 딥 리서치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좀 적극 활용하시고 항상 그 팩트 체크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좀 실무에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그 AI 활용법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부분은 버벅댔는데요. 뭐 다음에 하게 된다면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